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생일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스 그래머 부정사 4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투 동사원형,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부분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다면 정말로 간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의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천천히 떠보면 정말로 어려운 구석이 몇 가지 정도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문장들을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투 동사원형,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좀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명사 플러스 투 동사원형 이 구조를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로서 명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명사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투 동사원형이 마치 형용사처럼 쓰일 때면 명사 뒤에 쓰인다. 되었죠? 그래서 기본 구조 자체가 명사 플러스 투 동사원형, 이러한 구조다. 챙겨 가지고 있어. 부탁을 드렸죠? 자, 얘는 해석, 기본적으로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투 동사원형 할 또는 투 동사원형 하는 앞명사, 이렇게 해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이와 같은 구조가 보인다면은 투 동사원형 할 앞명사, 이런 식으로 좀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17번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this, 야, 여기서 this는 지금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is a good time, 좋은 시간인데 어떤 좋은 시간이냐? To talk about this matter,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되고 이 to부터 어디까지? matter까지가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즉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챙겨가 주시고, 해석은요, 얘기를 나눌 좋은 시간이죠. 대해서. 근데 무엇에 관해서냐면은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 얘기를 나눌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기본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했는데 무엇을 좀 더 깊게 알아봤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to 있죠. 이 to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뭘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의 to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에 가깝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증명을 좀 시켜드렸냐면 흔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to 뒤에도 동사 원형 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을 뒤따라 쓴다는 점에서 앞서 있는 이 to와 흔히 조동사는 유사하다, 즉 의미적으로도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를 확장시켜 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결국 우리가 이 조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will도 있을 것이며 can도 있을 테고 뭐 should도 있을 건데 우리가 좀 더 문맥에 맞게끔 이 to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will, can, should와 같은 조동사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자, 이것을 제가 17번 문장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봐봐. 지금은요 좋은 시간인데, 얘기할 좋은 시간인데, 좀 더 문맥을 깊게 살려드리면 그치, 얘기할 수 있는, 즉 can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즉 can의 의미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되었습니까?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to 동사원형이 명사를 꾸밀 때 할 하는 앞명사라고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to 동사원형이 앞서는 일은 없고 명사 뒤에 쓰여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넘어가서 자, 18번에도 역시나 의미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본 건데 이제는 어디에 좀 집중을 했냐면 명사가 있고 to 동사원형이 나왔을 때 이 to 동사원형을 중심으로 앞서 있는 명사와 뒤따르는 이 행위, 즉 동사 사이의 그 의미 관계를 곰곰이 다뤄보았죠. 기억나십니까? 즉 뭐냐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명사랑 동사의 관계가 주체의 관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대상의 관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용도의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됐죠? 다시 여기 동사라는 즉 행위가 있다면 앞서 있는 명사와 이 동사는요 주체와 행위 관계가 될 수 있고, 또는요 대상과 행위 관계, 또는 3번 용도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곰곰이 따져볼 것은 주체라는 것은 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상이라는 것은 당하는 입장이다. 됐죠? 즉 목적어의 관계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3번에 있는 이 용도 관계는 즉 동격 관계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다고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드리면 18번입니다.
차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용했다가 되겠죠. 근데 누구를 고용했냐면 베이비시터, 즉 보모를 고용했죠. 근데 이 보모는 어떤 보모냐? 뭐뭐 하는 안명사입니다. 역시나 형용사적 용법이 맞는데 take care of는 돌보다가 되겠죠. 타동사에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he children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돌볼 보모를 고용했다. 이 정도의 의미긴 한데 잘 봐. 돌보다라는 건 행위잖아요. 근데 누가 돌보냐면 베이비시터, 보모가 돌보죠. 즉 보모가 돌보다라는 행위를 하는 입장이라고. 즉 주체관계라고요. 주체와 행위관계다.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이 18번 문장에서 이 베이비시터와 take care of라는 그 행위관계는 주체와 행위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명사와 투부정사가 주체와 행위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19번. 이 19번하고 20번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쵸. 2번 대상과 행위관계인데 이 대상과 행위관계는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눈여겨볼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문장을 한번 보면서 나오는 대로 제가 한 번 더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Our members can often recommend surprising places to visit 정도 되는데 우리의 구성원, 우리의 멤버들이 can often recommend까지가 동사죠. 바로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자주, 종종 추천해 줄 수가 있는데 근데 무엇을 추천해 줄 수 있냐면 surprising places 바로 놀라운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surprising은 편의상 형용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아니라 place 뒤에 이 to visit 보이죠? 얘가 바로 앞서 있는 places를 꾸며주는 즉 후치 수식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석은 방문할 놀라운 장소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따져볼 것은 이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과 행위관계라는 건데 질문에 한번 잘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앞서서 아까 보모가 돌보는 입장이었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소들이 방문하는 입장이 아니죠. 장소라는 것은 방문당하는 입장이잖아. 즉 여기에서 보면 이 places와 여기 있는 visit이라는 행위는 대상과 행위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잘 봐봐. visit이라는 것은 타동사잖아. 어디를 방문하다. 뒤따라 뭐가 필요하니? 그치. 목적어 필요한데 애초에 이 목적어, 즉 대상이 지금 앞에 있잖아.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는 그치. 미완성이 돼야 맞죠. 여기 지금 목적어 없어야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장소를 방문하는 거잖아. 의미상. 됐죠? 즉 대상이 지금 앞에 나가 있으니까 대상, 즉 목적어는 없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역시나 미완성 구조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뭐 수동태 다룰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뭡니까? 앞서 우리가 의문사고 얘기할 때도 완성, 미완성 개념 따졌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대상과 행위관계에서는 뒤따라 이것이 흔히 타동사이며 목적어는 없다. 챙겨가 주셔야 된다고. 이래야만 여러분 문제를 좀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에 20번입니다. The visitor asked for a piece of paper to write the address on 정도가 되는데 자 우선 차근차근 그 방문객은 여기서 ask for는 요구하다 뜻입니다. 예,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를 좀 봐주시고 그 뒤따라서 a piece of paper가 목적어인데 한 장의 종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객은 한 장의 종이를 요구했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to write 보이시죠? 뭡니까? to부터 여기 있는 on까지가 앞서 있는 페이퍼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다 이겁니다. 즉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해석은요. to 동사원형 할 안명사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write는 쓰다죠. 근데 무엇을 쓰는데? 그치 여기서 address를 즉 주소를 쓰는 거죠. 되었습니까? 선생님 근데 완성인데요. 하지 마시고 여기 뭐가 보이니? 전치사. 됐죠? 자 전치사 보이는 순간 뒤따라 뭐가 나와야 되죠? 목적어 없죠. 네, 목적어 없는 미완성 구조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즉 전치사 뒤에는 대상, 즉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없잖아. 그럼 어디 갔는데? 이거 앞에 나왔지. 역시나 대상과 행위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대체 해석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전치사, 홀로 남아있는 전치사 있죠?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의식적으로 좀 살려서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저는 위에다 정도로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 그 방문객은 한 장의 종이를 요구했는데 근데 어떤 종이냐면 위에다 주소를 쓸 종이를 요구했죠. 다시 의미관계를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종이 위에다가 주소를 쓰는 거잖아.
즉 위에다 주소를 쓸 종이를 요구했다고요. 이 정도로 해석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밑에 구조, 이게 훨씬 더 중요했죠. 뭐냐, 특히나 이렇게 전치사가 홀로 남아있는 경우에, 그래서 전치사 뒤에 그 목적어가 앞으로 그 대상으로 빠진 경우에 이 구조 자체가 좀 더 어려운 구조로 적힐 수 있다는 건데, 이에 관해서도 제가 좀 간단히 좀 적어드리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명사가 나오고 to 동사원형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전치사가 딱 나왔다 치자. 흔히 여기에서 명사와 동사의 관계가 행위와 대상의 관계라면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 없는 미완성 구조로 쓰여야 된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20번의 내용이잖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랬을 때 구조가 변화될 수 있고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to부터 전치사 플러스 목적 없는 이 구조까지 해서 홀로 남아있는 전치사가 명사와 to 사이에 딱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적힐 거냐면 이렇게 적히겠죠. 명사가 쓰이고요.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온다는 거야? to가 나올 게 아니고 여기서 전치사가 딱 나온다고요. 얘가 사이에 또 들어간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치? 여기에 to 동사원형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명사가 사람이냐 또는 사물이냐에 따라서 whom을 쓰거나 또는 위치가 되겠죠. 소위 말해 이와 같은 WH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뒤따라서 to 동사원형을 쓰더라 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여러분들이 막 독해를 해나가거나 또는 어떤 영문을 봤을 때 만약에 이 구조가 딱 보인다면 정말로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충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다? 해석이었다 말씀드렸죠. 다시 결국 이 구조가 이 구조고 이 구조가 이 구조나 위의 것이 아래 것이고 아래 것이 위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조만 바뀌었다 뿐이지 해석, 즉 의미는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문장에서 이와 같은 구조를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쵸, 애초에 이 전치사 있죠, 다시 뒤로 보내. 그리고 여기 있는 whom과 위치, 이 WH를 지워버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구조가 눈에 보이잖아요. 즉 이 위에 있는 구조를 딱 보고서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이 위에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만든 다음에 그에 맞게끔 좀 적절히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다시 여기만 볼게요.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on 보이고 위치 보이죠? 선생님 왜 위치 썼습니까? 위치를 쓴 이유는 페이퍼, 사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위치를 썼는데 이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이때 on을 다시 뒤로 넘기시고 위치를 지워버리라 이거죠. 그러면 위의 구조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해석은요? 같다는 거죠. 뭐야? 그치. 여기 있는 이 20번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은 해석적으로, 의미적으로 봤을 때 같은 문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법 문제를 맞출 때에만, 그때에만 이와 같은 표현을 좀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 이렇게 앞명사와 to 동사 원형이 대상과 행위의 관계일 때, 특히나 뒤따라서 혼자 전치사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 전치사가 대상과 행위, 명사와 to 사이에 딱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앞명사의 특성에 따라서 whom이나 위치가 쓰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배당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원래 구조로 한번 바꿔보면서 동시에 해석도 애써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 명사와 to 부정사가 대상과 행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대상과 행위 관계일 때 그 구조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용도관계 또는 동격관계 또는 내용관계 다 괜찮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밑에다 가득 실어드렸죠. 지금 책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뭐하자? 암기해버리자. 됐죠? 그래서 수많은 표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ability to 동사원형 또는 effort to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결국 용도관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데 to 동사원형 할 능력,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 읽을 건데 이때 능력이 뭔데? 이렇게 질문 드렸죠. 그리고 이때 이 to 동사원형이 뭔데?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결국 이 ability와 to 동사원형은 동격관계다, 그래서 용도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와 같은 수많은 연어 구조들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문장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Staff members 뭡니까? 그쵸? 임직원이라 부르죠. 또는 어떤 회사의 그 직원들은요, don't have, 갖고 있지 않답니다. 뭘 갖고 있지 않냐면 authority, 뭡니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어떤 권한이냐면 to control, 뭡니까?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근데 무엇을?
그쵸. 실내 온도가 되겠죠. 실내 온도를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질문이 중요하죠. 권한이 뭔데? 문맥상 권한은 뭐냐면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게 뭔데? 이게 지금 권한이잖아. 이것은 주체와 행위 또는 대상과 행위 관계 이 두 가지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관계인데? 이게 이거지. 곧 같다 관계, 즉 용도 관계라고요. 이 권한이 곧 통제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이 곧 권한이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만약 이 세 번째 관계에 딸린 그 연어 구조들은 꼭 좀 다 암기를 해달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최종 해석은 그 임직원들은요, 그 직원들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떤 권한이냐면 실내 온도를 통제할,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용도 및 내용 관계를 맺는 여러 표현들 정말로 많거든요. 여러분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됐죠? 근데 제가 주요한 20가지, 30가지 표현들을 밑에다 좀 실어드렸으니까 꼭 좀 암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to 부정사의 그 형용사적 용도도 개괄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업 51입니다. 자, A번부터 차근차근 좀 읽어드리면 We need food to eat and clothes to put on.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맞아요. 선생님, 얘가 왜 맞습니까? 일단은 이 표현을 먼저 암기를 해주셔야 돼. 뭐냐? put on입니다. 편의상 put on 자체가 하나의 타동사야. 뭐라고요? 타동사. 되셨죠? 이거에 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put on이 하나의 타동사고 뜻이 뭐냐면은 목적어를 입다 뜻이거든. 옷 따위를 입다 할 때 그 입다. 되었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close가 대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put on 자체가 행위잖아. 그렇게 놓고 보면 봐봐. 대상과 행위 관계에서는 뒤따라 목적어 없는 미완성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구조라고. 결과적으로는 답이 put on이 맞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선생님, put은 왜 안 됩니까? put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하는데 put on은 애초에 어휘 그 뜻 자체가, 그 단어 뜻 자체가 입다 뜻이고 put은, 일반적으로 put은 놓다 뜻이죠. 문맥상 우리가 좀 더 적절한 것은 그치. put on이 맞다는 거지. 옷을 입는 거잖아. 그래서 입을 옷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해드리면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근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먹을 음식이죠. 지금 보이십니까? 이라는 타동사의 목적 없는 거. 무엇을 먹는 건데 그치 음식을 먹는 거잖아. 아시겠죠? 지금 대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을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지금 병렬됩니다. 그래서 옷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어떤 옷인데 입을 옷을 필요로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re is no possibility.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동명사 배우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룰 건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표현이었죠. 근데 이것과 반대편에는 또 이 표현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명사 지금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명사 of ing 이 구조요. 되었습니까? 이 구조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동격의 동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다 집어치우고 일단 해석이 좀 중요한 거야. 뭐냐면 해석은요. ing 하는, ing 할 안명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명사 플러스 to 동사원형의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치 답은 이게 맞지. 이게 왜 맞습니까? 이거 뭐이잖아요. 오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브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이때는 오브 ing가 맞구나 이 정도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문제풀이 하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죠. 여기 지금 노가 붙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 there be 주어 구문.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가능성? 이기는 가능성 또는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디에서 이기는 겁니까? this game. 이 게임이 되겠죠. 주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을 이길 가능성이 없어.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동명사 다루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우선 여기서는 표현만 익히자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면 저희가 다 다루기는 했는데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Intellectual freedom needs a garden of diversity in which to flourish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고급진 표현입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intellectual freedom 뭡니까? 지적인 자유죠. 지적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내가 막 알려고 해. 그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내가 알려고 할 때 그 알려고 하는 그 자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그 지적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 자유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A garden of diversity 뭡니까? 정원이 필요하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의 정원이냐면 다양성이라는 거. diversity는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정원 하나가 필요해. 이 비유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다양성. 됐죠? 내가 지적으로 뭔가 알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욕구 있죠. 그것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치, 정원이 필요하다고요. 다양성이라는 정원이 필요하다고. 혹시 다양성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나십니까? 획일성이죠.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의미를 끌어드릴게요. 뭐냐면 다양성과 유사한 말이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다원주의. 좀 더 정치적 체제로 우리가 좀 따진다면은 이것은 그치 민주주의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펼치려면 다원주의 또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원,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정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그럼 반대말로 어떤 얘기로 되냐면 획일성 또는 이것은 독재주의. 됐죠? 어떤 압제와 독재가 횡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적인 어떤 사회나 그 정원 안에서는 되었습니까? 여기 정원인데 여기가 지금 획일성의 정원이야.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지적인 자유가 펼쳐질 수 없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여기까지만 다시 해볼게요. 봐봐. 지적인 자유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어떤 정원 하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정원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획일성, 뭔가 독재나 한 가지의 길, 한 가지의 통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 구조 나왔죠? 보이십니까? 뭐가요? 그렇지. in which to 동사. 자, 어떻게 한다 했더라? 이때 in을 다시 뒤로 날린다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위치를 지웁니다. 지우고 나면은 어떤 구조가 보이냐? 여기 to부터 in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diversity. 여기서 편의상은 garden 합시다. 그래서 정원을 꾸민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안명사가 되는데 홀로 남아있는 전치사의 의미를 살리신다 이겁니다. flourish의 뜻이 뭐냐면은 번창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번창할 수 있는 캔의 의미 집어넣었습니다. 안에서 번창할 수 있는 garden, 정원이 필요하다고. 아무렴 여기 있는 지적 자유라는 놈이 안에서 번창할 수 있고 잘 뛰어놀 수 있는 다양성의 정원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 지적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정원이 필요한데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원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지적 자유라는 놈이, 그런 사람이 안에서 마음껏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의 정원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정말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압제의, 독재의 어떤 정원이 아니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이 셀레스트 웨스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여성 작가다.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